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일요일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안전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더리움 머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머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언젠가는 제가 리플 이외에 다양한 암호화폐 소식을 다루는 날도 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주제가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리플과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궁극적인 행보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는 것이 더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트윗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이 9월에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데 이는 규제 당국의 눈을 끌 수 있는 탈중앙화에 대한 위험한 베팅이다. 과연 이더리움은 SEC 게리 겐슬러로부터 안전한가? 지분 증명으로 이동한 후 이더리움을 고소하는 게리 겐슬러를 정말로 배제할 수 있을까? 사실 SEC 게리 겐슬러가 증권이 아니라고 한 것은 단 하나, 비트코인 뿐입니다. 그렇지만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과거 클레이튼과 힌먼도 그랬듯 바로 작업 증명으로 인해서 탈중앙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면 SEC 게리 겐슬러로부터 리플에게 그랬듯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라고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리플 투자자분들은 이더리움이 리플처럼 고소당하기를 바라시나요? 존 디트는 이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큰 손인 마이클 셀러는 만약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고 나서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라고 고소하게 된다면 이를 매우 환영할 것이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 더 집중이 될 테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비트코인이 가장 가치가 이어질 테니까요. 존 디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리플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힌먼과 클레이튼의 상충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더리움에 대한 SEC 소송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최근에 비탈릭이 2년 전 리플 임원들이 리플이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중국 통제 기술로 묘사한 것을 이유로 리플 XRP 홀더에 대해서 유치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했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비록 비탈릭의 논평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어리석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SEC가 다른 토큰에 대한 방식으로 오늘날의 이더리움을 공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년에서 10년간 거래되고 있는 리플의 XRP, 이더리움, 알고랜드, ADA, 스텔라 루멘 등과 같은 토큰은 유가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만약에 SEC가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래시 라센 대신에 이더리움과 컨센시스, 조셉 루빈, 비탈릭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ICO에 한정하지 않고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라고 고소했다면 나는 지금 리플을 위해 하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위해서 SEC를 고소했을 것이다. 우선 존 디트는 혹시라도 이 글이 리플 투자자나 이더리움 투자자로부터 오해를 불어일으킬까 우려해서 자신의 이더리움에 대해서 SEC 소송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존 디트는 SEC의 이더리움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EC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을 고소할 수 있다고 믿는 또 다른 이유는 SEC가 선택적 집행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존 디트는 SEC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을 고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리플과의 소송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선택적 집행에 대한 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에서 이더리움을 고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리플과의 소송에서 힌먼 연설문의 논쟁도 그러하듯이 왜 이더리움은 되고 리플은 증권이냐는 것인데요. 그 안에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에 SEC 그들이 비난받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선택적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SEC 집행부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SEC는 선택적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그가 얼마나 방어적으로 나오는지 보면 SEC는 선별적인 집행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SEC가 투자 계약일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사례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10,000개가 넘는 암호화폐 자산이 있습니다. 물론 SEC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집행할 것이다. 이때 집행 책임자가 해야 할 말은 우리는 증권이 될 수 있는 모든 암호화폐를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리소스로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말이지 매우 방어적인 자세로 SEC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최고의 사람들이 있고 SEC는 선별적인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할까요? 그것은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라고 존 디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적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의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SEC 집행부장의 모습은 선택적 집행을 하고 있는 죄책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존 디트는 SEC의 드래곤 체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드래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의해 통제되는 토큰인데 과거 힌먼, 클레이튼, 헬스터피어스가 이것은 충분한 탈중앙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때는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SEC 게리 겐슬러 밑에서 과거는 없어지고 소송을 당했다. 즉 과거에 탈중앙화 논의가 되었지만 고소당한 드래곤 체인처럼 이더리움도 SEC 게리 겐슬러에 의해 머지가 된 이후에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존 디트는 SEC가 선택적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무마시키기 위해 드래곤 체인처럼 이더리움도 지분 증명으로 머지가 되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 SEC의 레셔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SEC가 이런 소송을 왜 하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인데요. 리플 사건부터 최근의 Y 사건까지 살펴보면 이것은 단지 리플 XRP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존 디튼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년 전 나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암호화폐 세계에 경고했다. 일부 이더리움은 사람들은 내가 우스꽝스럽다고 했고 리플 사건은 XRP와 XRP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 존 디트는 SEC의 지금 행태는 리플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 전체를 저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 디트는 기존 트윗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게리 겐슬러의 진정한 목표가 거래소 및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부 리플 XRP 홀더들은 만약 이더리움에 대해서 SEC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환영하겠지만 오늘날의 이더리움은 그리고 머지 이후에도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리플의 XRP나 다른 토큰보다 더 증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증권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 이제는 부족주의를 끝낼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디튼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은 머지 후에도 충분히 고소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고소당하는 것을 지지하면 안 된다. SEC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거래소와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관할인데 이는 알트코인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듯이 리플과 SEC 소송에 1억 달러 비용이 들 거라고 했었는데요. 그는 이는 단순히 리플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SEC 소송을 겪으면서 그 누구보다 SEC의 생태를 가장 이해한 사람들이 무엇을 바꿔나가고 싶어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플의 투자자든 이더리움의 투자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음 놓고 플레이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리플이 좋다, 이더리움이 좋다 이전에 지금은 모든 알트코인 관련자와 그리고 투자자 모두 한 뜻이 되어서 암호화폐 투자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우리 각자에 맞는 암호화폐를 그 자체만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너무 노이즈가 많은 환경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플이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솔선수범하는 영원히 암호화폐의 선한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